안녕하세요. 오늘은 압력밥솥 외교로 미중 갈등의 파고를 넘어서자,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압력밥솥 다 아시죠? 압력밥솥은 열이 점점 가면 안에 압력이 엄청 되는 거죠. 그럼 때가 되면 우리가 그걸 추라고 하나요? 그걸 픽 누르면은 푹 수증기가 빠져나가죠. 그랬을 때 뚜껑을 열면 맛있는 밥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 동북아시아, 아시아 자체는 대만 해협 문제로 점점 더 이 갈등의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대만을 침공할지도 모른다.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선거로 이기려고 할 것이다. 이런 논쟁이 있지만 점점 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대한해협이 막히게 되면은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 에너지, 물류의 위기가 온다.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 그럼 이런 유사 상황이 생기게 되면 주한미군을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등등의 점점 더 압력밥솥에 압력이 뜨거워지는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외교의 갈등의 위기, 이 압력밥솥의 압력을 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 대만 해협을 둘러싼 동북아 이 갈등에 증폭되는 것을 협력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 찾아낸 것이 저는 북극 항로입니다. 북극 항로는 우리 부산 앞바다를 거쳐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우리 유럽으로 가는 길, 또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새로운 항로이죠. 이 기후이기 때문에 생기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한번 지혜를 보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들 불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한반도에서 미군하고 중국은 엄청난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이라는 지도자는 슬슬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에드가 스노우라는 미국 작가와 대담을 통해서 중국의 붉은 별이라는 책을 써서 본인의 생각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하버드 대학의 역사학자이자 CIA 초창기 멤버였던 키신저가 생각해낸 게 미중 수교죠. 그래서 키신저는 중국으로 가서 주은내 총리를 만납니다. 이때 주은내 총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일본 군국주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군국주의,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얘기하니까 병마개론을 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가 올라올 것 같으면 병마개를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해야 이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중국이 화해를 해야 한다. 이런 논리로 설득을 합니다. 마침내 그 누구도 화해할 수 없을 거라고 봤던 미국, 중국은 수교를 맺는 새로운 역사의 이정표를 쓰게 됩니다. 병마개론이 있다면 우리는 현재 뭔가 압력밥솥에 압력을 빼는 새로운 논리와 상황인식이 필요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북극 항로는 절대로 그냥 생기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앞바다를 지나서 알래스카로 유럽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짧습니다. 수에즈 운하로 삥 돌아가는 것보다는 짧은 거리고 물류비도 절약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북한 앞바다가 평화의 바다야 되고, 러시아와 미국과 캐나다와 함께 협력하지 않으면 이 바닷길이 열리지가 않는 거죠. 이런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교훈이 있는데, 일본의 명치유신이 생길 때 아주 일본 정치인들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카모토 료마라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이 사카모토 료마는 막부 체제의 이 봉건 질서, 이거를 깨트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미국의 페리 함대가 이 흑선을 몰고 일본의 문을 열어라! 이거는 결국은 일본이 문을 열게 됩니다. 이때 일단의 일본의 젊은이들이, 우리 일본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약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서양을 배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기존의 막부 체제가 옛날 세력인 거죠. 그런데 이때 항상 역사는 저기 변두리에서 일어난다고 조스와 사스마라는 번이 있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래로 수없이 핍박을 받은 두 지역이 있었죠. 사스마병과 조스병. 이 두 세력을 힘을 합치면 뭔가 기존의 막부 체제를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떡할까? 라고 할 때, 이때 바로 사카모토 료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 조슈아 사스마를 하나의 편으로 만드느냐? 사스마한테는 가장 필요한
무기를 제공해 주는 거고 조슈아에게는 쌀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협력의 길을 통해서 만들어내서 조슈아 사스마가 하나가 되면서 결국 막부 체제가 넘어지게 되고 명치유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카모토 료마의 지혜를 빌린다면 우리가 현재 미국 중국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갈등이 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항상 이익의 지점으로 서로를 미래를 보고 만나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죠. 우리 근자의 기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플하고 삼성하고도 협력을 하죠. 과거에는 이 경쟁 기업에는 전혀 협력을 하지 않은 데에서는 세계적인 경쟁 기업끼리도 협력이 일어나거든요. 더 큰 이익이 무엇인가 라는 걸 찾아내서 이익의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새로운 지혜가 저는 이거 북극 항로를 열으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우리 고려 거란 전쟁이라는 이 드라마를 많은 분들이 열광을 해서 봤죠. 그런데 이 고려에 서희라는 이 외교가의 우리 지금 외교부 출신들이 만든 이 서희 포럼도 외교의 대가인 이분의 함자를 빌어서 포럼을 만든 곳도 있습니다. 80만 거란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이 서희 장군이 전쟁 한번 하지 않고 명문과 실리로 거란군을 설득해서 내보내고 강동 6주를 얻어냅니다. 외교사의 큰 그 연구 주제 중에 하나죠.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미국, 중국이 강대국이긴 하지만 러시아가 강대국이긴 하지만 명분이 뚜렷하게 있고 실리를 만나게 할 수 있으면 결국 결합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미국, 중국 앞에서도 러시아 앞에서도 일본 앞에서도 당당한 우리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 논리는 무엇인가? 인류가 총보다는 번영을, 전쟁보다는 평화를, 새로운 길이 인류의 번영을 만들 수 있다고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큰 경제적 이익이 이곳 북극항로 협력에서 일어나게 된다.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를 넘어서는 인류사에 500년 만에, 즉 포르투갈에서 희망봉을 돌아서 전 세계 새로운 항로를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새로운 강력한 길이 탄생해서 번영의 길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길이 열리게 되면 일본의 미발달된 서부, 한국의 미발달된 동부, 북한, 러시아의 동부, 미국의 알래스카, 그리고 북유럽까지 새로운 번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의 총결산이 가장 큰 정치가 외교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외교의 힘으로, 지혜의 힘으로 새로운 평화와 번영, 대의의 길을 만들어야 한국이 생존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점점 아시아가 대만 해협 때문에 압력밥솥이 뜨거워지는 것을 북극항로라는 이쪽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만들어서 우리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이 생각의 힘, 지혜의 힘으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미중의 화해를 만든 키신저의 병막의 외교론, 쌀과 무기로 만든 실리의 교환으로 만드는 사스마 조수의 결합을 이끌어낸 사카모토 료마, 그리고 80만의 거란 대군을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이 물리친, 그리고 땅을 얻어낸 서희의 단판 능력, 이런 담대한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외교는 냉정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운명을 타게 나가는 좀 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새로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압력밥솥 외교, 우리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